로지텍 담당자님, 키보드 하나만 스폰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아무튼 안녕하세요, 이스빈입니다. 이번에도 릴스 때문인가요? 릴스 보다가 뭔가 재미있는 키보드를 하나 발견했고, 이거는 많이 사는 제품이라기보다 비주얼적으로 되게 독특하고 재미있는 키보드라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제품, 로지텍의 G512X라는 제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제품이 로지텍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이고, 이 로지텍은 저희 레이싱 팀에서도 서브 스폰서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서브 스폰서이기도 하지만 사실 솔직히 말해서 거의 저희는 사무용으로 MX 키즈를 위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게이밍 기계식 키보드는 로지텍에서 솔직히 구입 안 한 지 좀 오래되기도 했어요. 왜냐면 다들 알다시피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저가형 가성비 기계식 키보드들이 워낙 잘 나오기도 했고, 그에 비해 막 엄청 로지텍이 메리트 있다라고 느끼진 않았거든요. 그나마 가격은 어차피 로지텍이 이 업계에서는 대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해는 해도 그만한 제품량이 나와주면 그래도 구입은 할 텐데, 막 그동안의 제품들은 좋기는 좋지만 막 엄청 끌리는 제품은 또 아니었습니다. 근데 또 이거는 로지텍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들은 다 제품들이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거는 다 잘 팔리지만 이제 기계식 키보드는 로지텍에서 그렇게 막 많이 안 팔려서 그런지 최근에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 들어 자석축, 래피드 트리거 지원이라든지 꽤 많이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모델명은 로지텍의 G512X라는 제품이고, 로지텍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키 배열 있잖아요. 배열을 75, 98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보면 스위치도 텍타일, 뭐 듀얼 스왑, 뭐 아날로그 뭐 이런 식으로 막 적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가격은 24만 9천 원입니다. 또 기계식 키보드들이 요즘 워낙 저렴한 게 많이 나와서 상대적으로 좀 비싸긴 해요. 또 얘가 릴스에 보니까 이게 또 같이 써야 또 화려하더라고요. 얘까지 쓰면 데스크 테리어를 되게 예쁘게 꾸밀 수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말 그대로 팜레스트입니다. 팜레스트. 얘가 뭐 테크적인 기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얘는 49,000원입니다. 49,000원. 가격 보면 이제 얘를 구입하면 팜레스트가 포함된 걸로 아시는 분들도 좀 많더라고요. 근데 포함이 아닙니다. 사실상 이 두 개를 구입하면 이제 30만 원 조금 덜 하는 가격이다. 이렇게 들어있는 제품이고, 로지텍이 요즘 포장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네? 얘가 특히 이제 512X가 막 구성품이 많아요. 키캡 리무버도 되게 귀엽게 되어 있죠. 또 이게 중국산 키캡 리무버 보면 거의 국룰인 제품 있잖아요. 막 핀셋처럼 이렇게 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래도 나름 로지텍은 대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디테일스럽게, 얘는 스위치 빼는 거, 오른쪽은 키캡 빼는 거예요. 그리고 케이블은 일반 케이블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키캡도 들어있는데, 설마 얘는 포인트 키캡인가? 여분의 키캡을 줍니다. 방향키랑 ESC 키를 따로 이제 여분으로 좀 주네요. 얘 꺼내볼까요? 얘가 디자인이 되게 독특합니다. 위에서 봤을 때 키는 딱 텐키리스 구조입니다. 대신에 여기 뭐 딜리트, 프린트 이런 게 원래는 이제 위쪽에 텐키리스도 이제 좀 있긴 하지만 얘는 조금은 더 이제 이렇게 좀 작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나봐요. 일반 텐키리스보다는 조금 더 작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노브 스위치도 지금 두 개 있어요. 뭐 아마 이제 하나는 볼륨이고 하나는 커스텀해서 다른 거를 사용하는 용도로 쓸 수 있겠죠. 눌리기도 눌리네. 뭐야 이거 디테일 좋은데? 이게 투명한 PC판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선으로도 끄어놨고, 와 이게 빛 받으니까 무지개처럼 보이는데? 와 무지개, 와 뭐야? 꽤 재밌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이제 옆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얘는 이제 플라스틱 하우징의 느낌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냥 막 알루미늄 하우징의 고급스러운 느낌이라기보다 좀 더 이제 캐주얼한 그런 쪽의 느낌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 대비 좀 이제 플라스틱 하우징이라서 그런 알루미늄의 고급스러운 감 그런 거는 또 없습니다. 야, 원래 로지텍에서 있었던 버튼들 있잖아요. 케이블은 이제 왼쪽 위에 끼울 수 있고, 이게 스위치 교체하고 스캔하는 모드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말하겠지만 얘는 또 특별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갖고, 스위치를 교체하고 나서 얘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키가 어떠한 스위치가 들어가는지 스캔하는 게 있고, 이거는 이제 로지텍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는 이제 게임 모드, 게임 모드가 있습니다. 뭔가 받침대도 조절할 수 있게 생긴 것 같은데, 받침대도 일반 기계식 키보드 받침대가 아닙니다. 와, 아이디어 좋다. 우와, 키캡 리무버를 받침대처럼 쓰는 거네요? 와, 개념 되게 좋네? 그러니까 안 쓸 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받침대처럼 사용하고, 키캡이나 스위치를 제거할 때는 얘를 빼서 쓰고. 왜 지금까지 이 키보드들은 이런 생각을 못했죠? 이것도 뜯어보자. 49,000원짜리 팜레스트 한번 뜯어보자. 네, 아무 기능이 안 들어가 있는 팜레스트입니다. 자,
야, 자, 이 진짜 불투명하게 생긴 이 판인데 49,000원입니다. 사선으로 빗금이 그어져 있고 중앙에 이제 로지텍 로고 있습니다. 로지텍 로고. 실제로 사용할 때는 키보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위에 이렇게 해서 이게 빛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쫙 퍼지게 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거겠죠. 키감도 한번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텍타일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청축, 적축, 갈축 막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텍타일은 한 번 눌렀을 때 중간에 걸리는 느낌, 그 청축과 유사한 느낌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보통은 요즘은 이제 중간에 걸리는 느낌이 없는 리니어, 적축 같은 느낌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아갖고 요거는 사실 뭐 취향 차이다. 근데 저는 이제 청축 같은 딸깍딸깍하는 그 구분감이 좋은 그런 스위치를 선호하기도 해요. 근데 청축은 또 너무 시끄럽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갈축 같은 스타일을 좀 더 좋아한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텍타일이라고 하기에는 소음이 되게 없는 조용한 듯한 느낌인데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무접점에서 약간 구분감을 더한, 그거보다는 조금 더 경쾌한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조금 통울림은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랑 백스페이스는 약간 좀 더 낭창낭창한 느낌이 있습니다. 요즘 또 기계식 키보드에서 무게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로지텍의 장점이라면 무게감이 없이 되게 가벼워서 좋습니다. 대신 막 엄청나게 윤활이나 튜닝이 잘 된 그런 기계식 키보드의 느낌은 또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기계식 키보드의 느낌을 좋아한다면 괜찮을 수도 있는 그런 키감이랄까요? 요거는 직접 한번 타건을 해봐야 알아요. 오, 팜레스트가 의외로 좋은데요? 기계식 키보드가 다른 키보드들보다 약간 밑에가 조금 더 높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팜레스트를 딱 대면 얘가 진짜 딱 맞게 들어갑니다. 딱 맞게 들어가서 오히려 손을 올렸을 때 오, 느낌은 이 팜레스를 세트로 사야 되네. 스위치도 한번 봅시다. 스위치. 얘가 또 죽여줘요. 얘가 또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 투명하게 뭔가 있잖아요. 이렇게 딱 되면 저는 이런 키보드 살면서 처음 봐요. 스위치를 키보드에 내장해서 쓸 수 있다? 저는 이러한 개념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스위치를 스왑하거나 바꾸거나 아니면 딴 데 보관을 따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잃어버릴 필요 없이 그냥 위쪽에다가 여기에 보관해놓고 쓰는 거예요. 이 스위치 리무버로 이렇게 빼는 거겠죠? 이렇게 스위치 리무버로 그냥 뽑아서 쓰는 거예요. 스위치 보관하는 거 이러한 개념은 되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여기 딱 보관하고 뒤에 뭐야 이거? 이것도 특별한 기능을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오링. 네, 요것도 동그란 오링이거든요. 오링도 보관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네. 지금 딱 텍타일 스위치처럼 바로 나와요. 텍타일 스위치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텍타일은 기본적으로 기계식 스위치입니다. 또 이 키보드의 특징이 뭐냐면 기계식 스위치, 자석축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대신에 지금 이 키보드 밑에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빗금 쳐져 있죠. 요 빗금 쳐져 있는 데만 자석축을 인식한다고 해요. 모든 스위치에서 자석축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여기 왼쪽 그리고 방향키를 포함해서 한 39개 거기서만 자석축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또 게이밍에서 자석축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기계식 스위치를 사용하고 나는 만약에 WASD 이렇게 주요 기능에서는 자석축을 사용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빼고 그다음에 이제 스위치 리무버로 이렇게 빼는 거죠. 이렇게 빼고 여기를 열고 스위치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들어간 초록색으로 들어간 거는 자석축, 요거는 텍타일 기계식입니다. 그리고 또 안 쓰는 거는 다시 여기 이렇게 보관하는 거죠. 이렇게 보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보관하는 개념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데요? 제가 릴스를 보고 얘를 또 살펴봐야겠다고 딱 느낀 게 뭐냐면 라이트가 어마어마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중국산 저가형 키보드들은 라이트가 엄청 화려해서 그 특유의 RGB 게이밍이라는 느낌은 있거든요. 근데 막 그게 디테일이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얘는 또 RGB 디테일이 되게 좋습니다. 일단 얘가 또 LED가 유명하다 보니까 불 끄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끄고 한번 PC에 한번 연결해볼게요. 참고로 얘는 유선만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는 풀 자석축에 8K 폴링레이트를 지원하는 무선인 제품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아쉽긴 해요. 자, 따로 전원 스위치는 없고 딱 연결하잖아요. 와, LED 봐. 와, 이것도 물결 표시가 되고 사선으로 되어 있으면서 겉에 약간 무지갯빛이 돌다 보니까 예쁜데? 거기서 팜레스트까지 이렇게 하면 얘에서 빛이 또 이렇게 퍼져 나오는 거죠. 이게 아마 지금은 조명이 있어서 그런데 어두운 환경에 있었으면 훨씬 더 크게 체감이 될 거예요. 오, 지금 보니까 스위치, 자석축이 들어간 데는 분홍색으로 떴고요. 기계식은 그냥 일반 LED가 떴습니다. 내가 이걸 반대로 연결했네.
이것도 실시간으로 바뀌는지 한번 볼까? 기계식 스위치를 끼워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끼웠고 스위치 스캔 버튼 누르겠습니다. 와, 이펙트도 화려한데? 새로운 기계식 스위치 스캔 완료라고 지어보에서 뜨네요. 그리고 자석축이 끼워져야만 보라색 LED가 나오고 기계식이나 끼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본 이제 파란색이 나옵니다. 다시 끼워볼게요. 끼우고 스캔. 야, 스캔하니까 스위치를 바꿀 때마다 LED가 바꿔지네요. 참고로 요즘 게이밍에서 자석축이 유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 키보드로 누르면 그냥 이제 눌렀다 뗐다 온 오프로만 작동을 하잖아요. 근데 자석축은 누르는 깊이까지 모두 인식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석축을 쓰게 된다면 입력되는 지점을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아날로그 스위치라고 하면서 작동 지점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전통적인 그냥 일반 기계식 스위치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한 번만 인식 딸까 하면 끝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석축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0.1mm부터 4mm까지 누른 깊이에 따라서 커스텀이 가능한 거예요. 나는 2mm 정도 눌렀을 때 이 버튼, 얘가 이제 A잖아요. 2mm까지 눌러졌을 때 반응, 동작을 하게 하고 싶어. 이렇게 설정 가능하고, 아니면 뭐 1mm, 아니면 0.1mm. 그냥 나는 거의 스치기만 해도 동작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커스텀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자석축이 되는 이제 39개의 키들이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왼쪽에 있는 키들에 좀 많이 할당이 돼 있고, ESC나 펑션, 노브 이런 거는 또 동작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차피 자주 쓰는 키들만 되기 때문에 뭐 크게 아쉬움이 없을 수도 있기도 하지만 모든 스위치를 자석축으로 바꿔서 쓰고 싶으신 분들은 또 단점이기도 해요. 나 지금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일반 기계식 스위치를 누르면 LED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자석축은 내가 누른 깊이를 LED로 표시가 되는데요? 야, 이거는 좀 신박하긴 하다. 그리고 래피드 트리거도 지원합니다. 래피드 트리거가 뭐냐면 아까 작동 지점은 어느 정도 눌렀을 때 이 키 버튼이 반응을 하냐이면 래피드 트리거는 내가 눌렀다가 얼마나 떼면 입력을 끊을 것인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다시 얼마만큼 누르면 입력이 되게 할 것인지 설정 가능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총 게임을 할 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총 쏘는 것보다 이제 빨리 멈춰서 총을 쏴야 되잖아요. 이 작동 지점을 빠르게 해제되게 하는 뭐 그러한 기능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당, 요거는 요즘 뭐 기계식 키보드들은 다 할 수 있는 뭐 이제 키 다 커스텀 가능한 거, 네, 그런 것도 다 할 수 있고, 아까 전에 여기 밑에 막 오링 같은 게 있었잖아요. 로지텍에서는 SAPP 기능이라고 합니다. 세컨드 액션 프레셔 포인트라고 해서 두 번째 동작 지점을 뭔가 이걸로 오링을 넣어서 뭐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키캡을 빼서 여기 키캡에 하는 건가 봐요. 키캡에 이렇게 키캡 안에 오링 넣고, 그다음에 여기 말고 자석축 해보죠. 자석축. A 버튼에 한번 해볼게요. 자, A 키에다가 일반 키보다 이 고무가 있다 보니까 바닥에 닿는 느낌이 더 빨리 와요. 여기서 A에 고무링을 넣었다 보니까 다중 동작 다시 매핑. 그러면 이 키를 그냥 눌렀을 때랑 꾹 눌렀을 때 다르게 설정 가능한 거네요. 할당 그냥 A라고 하고, 만약에 우리가 게임에서 앞으로 가는 건 W잖아요. W.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hift에 W. 이렇게 하면 얘를 살짝 누르면 그냥 앞으로 가는 거고, 꾹 누르면 자동으로 Shift W가 되는 거네요. 야, 이거 생각보다 잘 쓰면 편하겠는데? 근데 또 지금 제가 간단히 눌러봤을 때는 얘가 생각보다 바닥에 빨리 닿는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거를 좀 많이 쓰면 손가락이 또 아플 것 같기도 해요. 잘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저는 어색하기는 해요. 다시 빼고 이제 오링 빼겠습니다. 이게 오링 빼기가 조금 어렵네요. 오링 빼기가. 일단 키감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면서 키감 좋은 키보드들이 많아갖고 키감이 더 재밌거나 좋다라고 이야기할 순 없지만 나머지 기능들이 되게 특별해갖고 되게 재미있네요 이게. 이거는 이 노브가 LED 밝기 조절이었고, 얘는 PC의 볼륨 조절. 그리고 당연히 뭐 LED 라이트 같은 것도 커스텀이 가능하겠죠. 뭐 프리스타일 애니메이션 다 있습니다. 폴링 레이트도 8K까지 가능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첫인상으로 되게 좋았던 점이 뭐냐면 다른 것보다도 얘가 실제로 이것저것 기계식 키보드나 뭐 여러 가지를 사용하면서 보관에 있어서 되게 많은 신경을 많이 썼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막 엄청 비싼 기계 아니면 박스를 다 버리잖아요. 그리고 구성품도 사실 처음에 세팅하고 나서는 잘 안 써. 그렇기 때문에 막 이거를 어디 처박아놨다가 나중에 다시 이거를 쓰고 싶어서 보잖아요. 그러면 또 찾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얘는 오링, 스위치를 키보드 자체에 보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스위치 리무버나 키캡 리무버도
받침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디테일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기계식 키보드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249,000원이라고 하기에는 하우징이나 키감, 네, 그런 게 좀 아쉽고요.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가격 때문에 빛을 못 보고 있는 키보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간만에 로지텍에서 재밌는 키보드를 출시한 것 같습니다. 분명 얘는 기계식 키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입맛에는 잘 안 맞을 거예요. 왜냐면 더 저렴한데 키감이 더 좋은 제품들도 엄청 많으니까요. 근데 그것보다도 여러 가지 기능들, 디테일 이런 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데스크 테리어를 꾸미시는 분들은 나름 괜찮았네요. 게다가 얘를 누가 선물로 준다? 더 좋을 것 같아요.